조계종 종종 성파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불교 지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계종으로 출가해 3위 3인이계를 받고도 여러 사정으로 20년 이상 구족계를 받지 못했던 55명의 스님들이 특별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와 전통문화 산업이 어우러져 이전보다 더 젊고 재미있어진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내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앞두고 잊혀져가는 전통 등문화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전통등연구원 백창호 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계종 종종 성파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불교 지도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총선 기간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양산 통도사와 서울 조계종 총무원 등을 잇따라 찾아 불교계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통도사 인근 하북면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양산 통도사에서 올라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투표에 앞서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조계종 37대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도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기획실장 우봉 스님과 사서실장 진경 스님은 진우 스님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함께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중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두 우리 국민과 불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적합한 정치인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 청년의 해이자 정치권의 총선의 해로 다가왔던 올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새해 양산 통도사를 찾아 성파 대종사에게 신년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불심잡기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어면서 새로운 걸 해야 될 것이지 완전히 민족 정신을 바꿔본 거예요. 당시 구죽생 신순, 옛 대나무 뿌리에서 새순이 나온다며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파 대종사의 가르침을 여야 지도자 모두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가 걱정하지 않으시게. 올해도 뭐 선거도 있고 근데 항상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불교계에서 큰 스님을 비롯해서 불교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총선 기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을 찾는 여야 정치인들의 예방을 받거나 때로는 국회를 찾아 정치인들과 적극 소통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 명상을 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늘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국민들이 선 명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게 이제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 불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여야를 향한 불자와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전통문화와 선명상 활성화로 이어질 겁니다. 서울 종로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종단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덕수 스님은 지난 4일 충북 단양 구인사 총무원 2층 접견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유 장관에게 천태종의 역사와 신도 조직, 애국, 대중, 생활불교 등 종단 3대 지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천태종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행을 하는 주경 야선의 종풍을 지키고 있다면서 종단의 소위 경전인 법화경을 유 장관에게 선물한 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국군 융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내주시고 국가기관에서 챙기기 힘든 부분까지 도움을 주는 천태종을 비롯한 종교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으로 출가해 3위3인이계를 받고도 20년 이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을 위한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이 봉행됐습니다. 3위와 3인이 등 55명의 스님들이 조계종의 정식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이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이 1995년에 처음 시행한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은 여러 사정으로 장기간 구족계를 받지 못한 채 수행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수계 살림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시행된 조계종단의 5번째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으로 3위 42명과 3인이 13명 등 모두 55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단의 정식 승려로 거듭남을 축하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과 전법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가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늘 수행의 기쁨을 누리고 승단 속에서 도반들과 함께 탁마하고 하담열애의 마음가짐으로 진리의 근본 자리를 바로 밝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만큼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 정진해 나가길 소원했습니다. 사람 몸을 받아서 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심신이 원만해서 부처님 제자가 명실공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 55명의 스님들은 이제 조계종의 정식 승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수행 전법에 나서게 됩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언장 원묵당 도대선사의 연결식이 지난 3일 극락암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원명 지종대종사와 원산 도명대종사, 법산 경일대종사, 시명대종사를 비롯한 경복문도의 스님들과 전국 선언수자회 상임대표 1호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명종 오타, 행장소개, 연결사, 추도사와 헌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973년 극락암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대선사는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전념했고 지난 1일 범납 50년 세수 7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도어선사의 49제는 통도사 극락암에서 내일 초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 막제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됩니다.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와 전통문화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챗 GPT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명상체험, 야외 공연과 전시 등 더 젊고 재밌어진 볼거리들이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으로 이델순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꿰어지는 염주가 이내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또 다른 곳에선 연등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밌는 불교라는 슬로건을 내건 2024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전시품과 즐길거리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불교 관련 공예 상품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려고 왔고요. 또 불교 메타버스 추모관이라고 되게 좀 생소한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직접 체험해보고 즐겨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박람회 메인 로비에 자리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 부스에 마련된 고민상담소는 각자가 품어온 고민들을 키보드로 써내려가면 첨단 AI 부처님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줍니다. 한 체험객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을 인용한 답변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법구경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답을 내려주는 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그림도 되게 좋아가지고. 명상존에서는 젊은이들의 도량 저스티비, 홍대선언이 MZ세대를 겨냥해 선보인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장 3관에 마련된 BBS 불교방송 부스에서는 후원회인 만공회가 미디어 포교의 원력을 홍보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서적 전문 출판사 민족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성전으로 알려진 허영우의 불교 성전 등 9종을 실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 출판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고 그 모습을 인식시켜 줄까 이런 건데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요 후속타로서 한 35년대에서부터 한 50년대 말까지 불교 출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을 한 20여 권. 행사장 밖에선 명상체험, 매듭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간직한 공덕을 꺼내 상자에 담고 꾸미고 쌓아 올려 하나의 탑으로 완성시키는 공덕 쌓기 특별전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불교인들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은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경험도 하고 참선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경험하고 그럼 너무 좋아요. 각 종단과 사찰에서 나온 스님들도 관람객들의 체험 활동에 함께하며 불교 문화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불교를 알리는 또 이렇게 뭐 염주깨기나 연꽃 만들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내 부스에서는 이제는 좀 더 불교를 직접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전통적인 불교 문화에 젊은 감성이 가미된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막을 내립니다. BBS 뉴스 이뢰순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기 위한 지구가족 생명살림 생태방생법회가 지난달 24일 영천 은혜사 운부암 대종지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지구가족 생명살림 선언문을 낭독하고 현판을 전달했으며 물고기 방생과 새 모이주기, 꿩 방생을 함께한 뒤 의상대사 지팡이 나무를 참방했습니다. 불교의 첫 번째 가치는 불살생의 정신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은 바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자각을 통한 생명 살림의 기림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지구가족 생명살림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구가족 생명살림과 팔공산 성지화를 기원하는 천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성거산 보명사가 지난달 31일 경내 보광명전에서 불기 2568년 보명사 군왕제 49일 합동 천도제 초제를 겸한 BBS 라디오 복짓는 공덕 광우 자용입니다. 진행자 광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거산은 태조 왕건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기에 있는 산에 성인이 사는 산이다, 제를 지내라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현하고자 성거산 보명사에서 군왕제를 모시게 됐습니다. 초청 법사로 나선 광우 스님은 기도 공덕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인연법을 알고 내 공덕을 닦으면서 살아가자고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보명사는 오는 5월 12일 군왕제 회향을 맞아 보명사 특설 무대에서 53 선지식 음악 향연을 개최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지난달 대구 경북 종무원에서 종책 연술과 간담회를 열고
종도 간 화합과 종단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대구 경북교구 총무원장 만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들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쨌든 부처님의 일부 제자로서 우리 태고종이 정통과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으면서 꼭 자리 잡을 수 있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모섬으로 열심히. 한편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총무원장 만어 스님은 총무원 직원 후생복지기금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빛나는 연등회와 각 지역의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등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보존 계승해온 주역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통등연구원 원장이신 백창호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백창호입니다. 예. 이게 한국전통등연구원이 전통주 연구회로 시작을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한짓 전통등 제작의 대표주자로 성장했는데 한국전통등연구원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연구원은 이제 처음 96년 겨울에 지금의 연등회죠. 그 당시 행사기획단과 함께 그 전통등 복원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러면서 10년 후인 이제 2006년도에 그 전통등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개칭을 해가지고 좀 더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그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군요. 96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중간에 바꿨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 한국전통등연구원으로 바꾼 것은 이제 또 조직적 강화와 또 문화 콘텐츠를 조금 그 다양성을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주요 사업이 전통등 연구 사업, 그다음에 창작 사업, 보급 교육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전통등을 복원하고 개성하는 사업이 기본이고요. 이것을 또 현대 콘텐츠에 맞게끔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 또 다양한 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등 제작 기술이 많이 이제 향상됐을 것 같아요. 네. 과거와 비교하면은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은데 정말 질적으로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옛날 초창기 등 이제 몇 점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공은 정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박하면서도 투박한 미 또는 그런 다양한 표현이 되겠죠. 약간 유머를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저희 작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같이 손발에 맞춰온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주 이제 섬세하고 그 퀄리티가 높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북돋지 않는 그런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있고 각양각색의 등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죠. 우리 백성이나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등에, 이 안에.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불을 밝힌다는 의미만 있지만 이제 민속적으로 따지면은 옛날 조상들의 어떤 기복 신앙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도 다양하게 한 40여 종 이상의 등이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한 예로 이제 수박등, 마늘등, 참외등 이런 것들은 씨가 많고 넝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북등, 학등 이건 아시겠죠. 무병장수. 그렇죠. 그 다음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호랑이 등, 사자 등 같은 곳에서 척사, 액막이 쓸 수가 있고요. 병, 항아리 이런 형태는 평안, 안녕 이런 의미 등 이제 다양하게 등 형태에 따라서
그 농경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복의 의미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전통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 세계인들이 와서 이제 연등회를 구경하고 이제 세계인들의 축제로서 많이 홍보도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연등회가 어떤 축제장으로 펼쳐져야 하고 우리 전통등을 세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보이고 싶다, 이런 혹시 구상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뭐 구체적인 구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행사가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행렬 위주고 그냥 하고 시민들과의 좀 소통이 좀 없는 그냥 행렬이가 그 관람객 이게 다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고 좀 그 관람객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상당히 이 사회는 바뀌는데 축제도 막 보면 요즘은 막 그 야간에 보면 엄청 해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등에는 좀 그 유네스코라는 그걸 덮어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변화도 좀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그게 어떤 제한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역시 유네스코 유산은 뭐 갑자기 큰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테마파크식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싶다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준비를 뭐 조금씩은 하는데 제 혼자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산청에도 좀 땅도 좀 사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죠. 아, 이게 무슨 등 테마파크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 마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들이 같이 살면서 테마파크처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 작업하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같이 또 작업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가르치고 또 누가 또 놀러 온 사람들한테도 그 나이 먹고도 뭐 안내하고 뭐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새로운 것도 창작해내고 이런 것들 마을 전체가 또 하나의 또 마을로서 문화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등 작가와 등 문화가 같이 있는 같이고 거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같이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의 어떤 그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가 요즘 또 좀 말 자체가 지방에 가면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함께 잘 조인하면 또 성과가 충분히 현실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죠. 초심을 다시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그 과학 기술이나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걸 보면서 잘못하다가는 등 문화가 사장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아예 그 야간 문화가 아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전통 등이든 불교 문화든 불교 문화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런 시대 발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통등연구원장 백창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